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서준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 59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59강 수업은 저번 58강 수업에 이어서 외사 경찰활동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연속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19페이지에 문제는 886번입니다. 자, 여러분 886번에 보면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올바르게 묶인 것을 찾아보는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범죄인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으니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의 규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의 경우에는 인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4가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5가지 여러분 다 외우실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 항상 수업 때 강조합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4가지만 외우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4가지 암기하는 거 여러분들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면 되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공소시효 또는 시효의 완성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공소시효 또는 시효의 완성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절대적으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인도 범죄에 관하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도 범죄에 관하여 다른 말로는 인도 범죄 이외의 범죄 인도 범죄 이외의 범죄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고요. 인도 범죄에 관하여 여러분들 재판의 계속 인도 범죄에 관하여 재판의 계속 또는 재판의 확정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인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즉 인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래서 의심, 여러분 이 단어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의심, 인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효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고 재판에 계속, 재판의 확정, 다 중요한 건 인도 범죄에 관하여.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의심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고 네 번째는 인종, 전 세계적 가치죠. 종교, 그 다음 국적, 성별.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 3, 4 이외의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886번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가를 봅시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여러분 이거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네 가지에 있었나요? 없었죠. 이거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자, 여러분 이거 시효라는 단어 나왔죠? 그러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쉽죠 여러분? 다음 다를 보시면 인도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것인 경우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하죠. 인도 범죄에 관하여, 인도 범죄 이외의 범죄가 아니라 인도 범죄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재판이 확정,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자, 다음 여러분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신념 이런 게 나왔어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인도 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이미 처벌된 경우 또는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여러분 이거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적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 범죄인의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만 외우시면 됩니다. 시효, 인도 범죄에 관한 재판의 계속, 재판의 확정, 인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모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바르게 묶인 것은 나, 라, 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절대적 인도 거절, 임의적 인도 거절, 이것을 구분 비교하는 문제, 우리 시험에서 단골 출제 문제죠.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 많습니다. 여러분 암기 팁을 드린 겁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의 핵심 용어만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다음 887번 보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옳지 않은 거. 자,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다른 나라죠.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시효의 완성,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시효가 나왔어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따라서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O가 되겠습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범죄인 인도의 최소 요건이거든요.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문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범죄인 인도법은 정치범 불인도라는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이건 여러분 당연히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X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범 불인도와 관련해서는 원칙은 절대적 인도 거절입니다. 즉 정치범의 경우에는 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의 경우에는 절대적 인도 거절이 임의적 인도 거절로 전환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국가 원수 등 살인.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악질 범죄자. 또 있죠, 여러분. 테러, 항공기 납치, 뭐 집단 임신매매, 마약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인도 범죄에 관하여 재판의 계속 또는 재판의 확정. 여러분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죠? 절대적 인도 거절, 임의적 인도 거절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범죄인 인도의 최소 요건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시고 정치범 불인도 명문 규정이 있으면서 원칙과 예외가 있다.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888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과 관련된 범죄인 인도의 원칙입니다. 내용이 많겠죠. 자, 옳은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의 법률, 청구국의 법률 이 두 개가 다 만족돼야 돼요. 그래서 인도범죄가 사형, 요건을 말하죠.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청구국의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쌍방이 뭐죠? 대한민국 그리고 청구국 쌍방 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형, 무기, 장기 1년 징역 또는 금고 최소 요건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기역 지문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대한민국과 청구국 사이에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네요. 자, 이러한 경우에 자, 대한민국 너희가 범죄인을 인도해 주면 다음에 우리 쪽에서도 너희가 요구하는 범죄인을 인도해 주겠다. 상호주의죠. 상호 보증 계약. 자, 이러한 보증이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불인도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그런데 여기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원칙적으로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인데 예외적으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국가 원수 암살 나쁜 놈이죠. 집단 학살 여러분 이러한 정치범들은 불인도 원칙의 예외 사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 지문도 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읍, 니은, 리을 정답은 3개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89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범죄인 인도법이 아니라 국제 형사사법 공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기흥을 보시면 특정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증거 이러한 것들을 요청한 국가에 우리나라가 증거를 공조해서 넘겨줄 때에는 그 요청에 따른 내용으로만 증거를 사용하여야지 다른 범죄 수사, 다른 내용에 해당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조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먼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약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라는 법률이 상충되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여러분들 공조 거절 사유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전부 다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라고 그랬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여러분들 공조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임의적 공조 사유입니다. 따라서 X입니다.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연기 사유, 공조 연기 사유는 여러분들 임의적 공조 연기 사유고 이 사유에는 수사의 계속 그리고 재판의 계속 제가 이거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리을을 보시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이러한 경우에 외국의 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임의적 공조 사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공조를 연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렸죠.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기출 문제와 기출 지문을 풀어보니까 여러분 자신감 생기시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확실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출문제의 회독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9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범죄인 인도법입니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볼까요, 여러분? 청구국, 다른 나라죠. 피청구국, 우리나라가 보면 되겠죠.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런 뭐죠?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범죄인 인도의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이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 플러스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의 명문 규정이 없다? 여러분, 명문 규정 있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인도 범죄 외의 범죄.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인도 범죄 외의 범죄. 자, 여러분 보시면 인도 범죄에 관하여,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두 번째 인도 범죄 이외의 범죄라고 언급이 되면 이건 여러분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절대적으로 규정했죠. 따라서 X입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스킬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자, 인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자, 범죄인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을 일단 구속해요. 구속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인도 심사를 청구한다. 여러분, 인도 심사 청구는 구속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48시간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자, 이러한 인도심사 청구를 하잖아요. 자, 인도심사 청구를 하면 법원은요,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결정은 언제까지 하느냐?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속된 날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절차와 기간도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91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인도심사 명령 청구인데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요청국에 요청이 있겠죠. 여러분 이 요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외교부 장관에게 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자료를 송달합니다. 일종의 이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인도 범죄 사건 관련해서 검사에게
검사에게 소속 검사로 하여금 심사 청구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검사는 누구에게 인도 심사 청구를 하겠습니까? 법원에게 하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검사는 범죄인 인도 관할 서울 고등검찰청이겠죠. 여기에서의 법원은 서울 고등법원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인도 청구서를 받으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검사장이 소속 검사한테 지시하겠죠. 그러면 그 소속 검사는 법원에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쉽죠, 여러분? 자, 다음 892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 인도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절대적이냐, 임의적이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일 거예요. 자, 봅시다. 대한민국 법률, 청구국의 법률. 자, 여기에 따라 공소시효, 시효가 나왔죠. 절대적이죠. 그래서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등이 나왔죠. 이건 여러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자, 그런데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인도 범죄 외의 범죄. 여러분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한 재판의 계속. 인도 범죄 외의 범죄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 맞죠. 자, 다음 여러분 보시면 제3국에서 처벌 또는 처벌 안 받기로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그러면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 단어만. 자, 다음 여러분 893번 봅시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입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아는 것. 자, 공소시효, 형의 시효 완성.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자, 다음 여러분 인도 범죄에 관하여 재판의 계속, 재판이 확정.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자, 다음 여러분 인도 범죄 외의 범죄.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거는 임의적이죠. X죠. 여러분 이런 문제 10초 만에 풀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894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 자, 1번을 보시면 범죄인의 인도심사 그리고 청구 이런 것과 관련된 사건은 누구의 전속 관할이냐?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 관할이 아니죠. 서울 고등검찰청과 서울 고등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등 여러분 딱 봐도 이거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그런데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죠. X죠.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죠. 자, 다음 여러분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네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죠. X죠. 자,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인도 범죄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해진 경우 여러분 이거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95번 볼게요. 여러분 유사한 문제죠. 여러분 딱 봐도 매년 출제되죠. 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공소시효 형의 완성.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절대적이죠. 여러분 5초 만에 풀었어요.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89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반대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볼까요? 인도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 인종, 종교, 국적 바로 이거네요. 맞죠,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897번 볼게요. 여러분 이 897번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다양한 원칙에 의의를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피청구국의 법률에 따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쌍방에서 벌을 내릴 수 있는 가벌성의 원칙, 바로 쌍방 가벌성의 원칙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게 나오면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말하겠죠. 그것까지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897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98번 볼게요. 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원칙. 다양한 내용이 보기 지문에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여러분 이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절대적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였죠. 정답은 바로 나왔죠. 1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앞에서도 풀어봤죠. 쌍방 가벌성의 원칙, 우리나라의 법률, 요청국의 법률, 이 두 법률에서 모두 벌을 할 수 있는 것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띈 범죄인이어야 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 이게 뭐였냐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 장기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4번을 보시면 특정성의 원칙. 자,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청구국 또는 요청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국에서 요청한 내용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면 그것대로 여러분들 사건을 봐야지, 다른 범죄 또는 다른 처벌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답은 1번이죠. 좋습니다. 다음 899번 보겠습니다. 역시 범죄인 인도법.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다만 예외 사유는 있었죠.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원수, 암살, 집단 학살 이러한 것들은 예외가 돼서 일반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률, 청구국의 법률,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제3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제3국에서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따라서 법 태도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인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 즉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 해당 인도 대상 범죄인이 구속 중이네요.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 심사 관련 최종 결정을 하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틀렸나요? 여러분 이 인도 심사에 관한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하나요? 최종 결정은 틀렸죠. 법원이 하죠. 함정이에요, 함정. 맞죠, 여러분? 따라서 4번입니다. 이런 함정 문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9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범죄인 인도법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여러분 청구국과 피청구국 사이에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약이 먼저 적용되겠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다? 틀렸습니다. 인도 조약이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자, 중요 용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나와야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그러면 법률 조문의 태도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X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외교부 장관은
여러분,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요청은 외교부 장관이 먼저 받죠. 자, 그래서 인도 조약의 존재 여부, 상호 보증 여부, 인도 대상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한다. 맞죠, 여러분?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외교부 장관은 인도 조약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한다. 여러분 바뀌었죠.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죠. 맞죠, 여러분? 그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지하죠. X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죄인 인도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즉 국제협력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재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우리 외사경찰활동에서 출제 우선순위가 꽤 높은 영역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기출문제 회독수 늘리셔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스킬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901번 문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외사경찰활동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1순위 법률, 바로 출입국 관리법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 퇴거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외국인의 강제 퇴거 대상은요, 외국인 강제 퇴거는 총 16가지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실 건가요? 여러분 절대 못 외워요. 그래서 첫 번째, 암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금고 이상의 형벌 플러스 석방된 자의 경우에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에 강제 퇴거는 강제 퇴거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판단이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16가지 중에서 암기할 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석방된 자. 이건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15가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맞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했네요. 외국인이 문제가 있죠. 자, 다음 여러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인을 고용 알선했네요. 여러분 이 사람 강제 퇴거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법무부 장관이 정해놓은 거소 또는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준수사항을 위반했네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사항을 강제 퇴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암기사항,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틀렸죠. 금고 이상이죠. 이건 여러분 암기가 필요하죠. 자, 다음 여러분 보시면
외국인 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했네? 이러한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외국인의 강제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16가지 모든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울 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석방된장 이거 하나를 외우시고요. 나머지 15가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90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것. 여러분, 상륙의 종류. 여러분, 이것도 엄청 쉽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승무원의 상륙입니다. 승무원이 언제 상륙할까요? 자, 우리나라의 배를 정박해서 뭐 다른 배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배를 잠깐 수리하다 보면 승무원이 잠깐 상륙해 있어야죠. 간단하죠, 여러분. 자, 승무원의 상륙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자, 두 번째 관광 상륙은 여러분 바로 관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핵심 용어가 여러분 이것은 3일 이내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긴급 상륙입니다. 여러분 긴급 상륙의 핵심 용어는 질병, 그 밖의 사유입니다. 긴급 상륙은 30일 이내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네 번째 재난 상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 상륙의 핵심 용어는 조난입니다. 난난. 쉽죠, 여러분? 자, 이 재난 상륙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난민 임시 상륙이 있습니다. 이 용어의 핵심은 난민이겠죠? 맞죠, 여러분?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난민 임시 상륙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은 난민이니까 외교 관련 사항이죠.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상륙의 종류.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는 거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긴급 상륙입니다. 긴급에서 핵심 용어는 질병, 그 밖의 사유죠. 그런데 여러분 조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틀렸죠? 이건 여러분들 재난 상륙을 의미하죠. 끝. 다음 여러분 2번 관광 상륙입니다. 여러분 관광 상륙의 핵심은 관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외국인 승무원이 배가 정박하고 있는 동안 상륙하는 거 틀렸죠? 이건 여러분 승무원 상륙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재난 상륙이 나오죠. 재난 상륙은 조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질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틀렸죠? 이건 여러분 긴급 상륙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난민 임시 상륙. 난민법에 의하여 난민이 도피하여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하면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 외교부 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난민 임시 상륙할 수 있죠.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스킬 어떻습니까?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903번 볼게요. 여러분 또 나왔네요. 외국인의 강제 퇴거.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러분 1번 볼까요? 자, 답 바로 나왔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틀렸죠? 안 됩니다. 요건은 금고 이상의 형벌 플러스 석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저 사람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사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네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강제퇴거 의심이 사료되는 외국인을 보호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말은 보호인데 일종의 염치입니다. 말은 보호입니다. 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강제퇴거 명령서 있죠. 여러분 원칙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데 경찰관에게 집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904번을 보시면요.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관련해서 A1, E2, E6, E9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 체류 자격, 단기 체류 자격, 장기 체류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 B1, B2, C1, C3, C4, A1, A2, A3, D1, D2, D3 여러분 이게 종류가 엄청 많죠.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 체류 자격 있죠. 이거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출제 잘하면 이런 거 내면 안 됩니다. 다행히 지금 이 문제는 과거에 경찰 간부 문제고 과거에 실무 종합에서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체류 자격과 관련된 여러분들 A1부터 시작해서 G까지 A, B, C, D, E, F, G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 출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904번은 저는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체류 자격의 종류로서 단기 체류 자격 그리고 장기 체류 자격 그거 여러분들 A1이 뭔지 이런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 이 단기 체류 자격 있죠. 단기 체류 자격 여러분 이거 5가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좀 암기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기 체류 자격인데 이 5가지만 단기 체류 자격이니까 비교 구분하는 문제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A1이 외교상의 체류 자격이다 이런 거 외우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증 면제 이건 여러분들 단기 체류 자격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관광 통과는 역시 단기 체류 자격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의 기자가 일시 취재를 위하여 방문하는 것도 단기 체류 자격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단기 방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단기간 취업하는 단기 취업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기 체류 자격은 90일 이하입니다. 장기는 90일 이상이겠죠. 90일 초과겠죠.
맞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외울 가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905번 봅시다. 여러분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내국인의 출국 금지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내국인 출국 금지 기간. 여러분 이것도 쉬워요. 뭐냐면 원칙은, 그리고 이 원칙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유가 있겠죠. 원칙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유를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외를 보시면 1번 범죄 수사는 출국 금지가 1개월 이내입니다.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소 중지 플러스 수사 중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기소 중지 플러스 수사 중지 플러스 도주 우려 역시 3개월 이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여러분, 그런데 이 기소 중지, 수사 중지 이런 사람이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모두 6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암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여러분들 이거 혹시 출국금지 예외기간 사유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칙 사유죠. 따라서 6개월 이내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법무부 장관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들 이 사유, 예외 사유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일반 원칙, 이 사람도 6개월 이내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기소 중지 결정 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네요. 자, 이러한 사람은 원칙이 아니죠. 예외죠. 따라서 영장 유효기간 이내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기소 중지 결정 된 사람. 자, 다음 여러분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3개월 이내 출국 금지할 수 있죠. 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정리한 내용만 암기하면 그 출국 금지 기간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59강 수업에 905번 문제부터 500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출입국 관리법 문제가 이어질 텐데요. 906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인
60강 수업에서 여러분들 이어서 문제를 풀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59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60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